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3월 14일 오후 12시 55분 현재 보신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봉이고요. 비트는 81.8K 부근에 있습니다. 어제 그제 발표된 미국의 물가지수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비트는 일봉상 잡아들인 중요 저항선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로 흘렀는데요. 오늘은 물가지수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트가 하락한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하락을 끝으로 크게 반등이 나올 거라 보고 있는 이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면서 분석에 참고하고 설명드릴 RSI 지표 활용한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 업로드된 이후에 나오는 차트 움직임 분석과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은 흐름 복귀를 시작으로 해서 이후 이렇게 빠지고 있는 하락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움직임을 파동 관점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 찍을 때가 이때였습니다. 확대해서 제가 당시에 잡아드린 지지와 저항선 같이 켜서 보면 여기서 저점 만들 때 지지 많다고 한 구간에서부터 반등 시작하고 이렇게 빠지고 있는 단기 하락 추세에 벗어나기 위해서 돌파해줘야 하는 저항 2개 말씀드렸습니다. 80525 이 노란색 선이고요. 81340 3월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보라색 선이죠. 보시면 이 두 구간 치고 오르면서 쭉 올랐다가 빠질 때 정확하게 81340 보라색 선에서 지지받아주고 한 번 더 올렸습니다. 이 올랐을 때가 12일 저녁에 CPI 발표될 당시였는데 올랐다가 제가 CPI 발표 전에 텔레그램으로 잡아드린 이 저항선 87.3K 부근에서 84K입니다. 81340에서 지지받고 이 해당 구간까지 올랐다가 바로 다시 아래로 빠졌죠. 근데 이때도 제가 일전에 잡아드린 80525 이 노란색 라인 여기서 정확하게 지지 받아주고 다시 반등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쭉 상승하면서 제가 이때 저항 시작된다라고 잡아드린 이 82650 이 라인이죠. 여기 정확하게 지지 리테스트하고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중요 저항 1라인 여기죠. 여기 이전처럼 뚫지 못하고 아래로 흐르는 모습 보였고요. 이후 쭉 빠지다가 PPI 발표 시점에 다시 한번 이 노란색 중요 저항 구간 터치하면서 한 번 더 아래로 강하게 빼버렸습니다. 여기서 저항 맞고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오르고 있을 때 제가 잡아들인 구간에서 저항 맞고 빠지고 지지받고 반등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일봉상 83.7에서 84K 구간 여기 일봉상 넘겨주는 게 중요하고 이번 주 안에 85에서 85.25 위쪽에 있는 이 흰색 네모박스 있죠. 여기 넘겨주면 흐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남겨드렸는데요. 결국 일봉상 반드시 넘겨줘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중요 저항선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터치만 하고 아래로 빠져버렸고요. 이후에 지금 79.8K 부근에서 지지받고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81340 이 보라색 선 뚫어 올리지 못하면 한 차례 더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결과적으로 보시면 81340 넘겨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저항선은 82650 82.7K 부근이고요. 여기서 세 번이나 터치하면서 결국 아래로 밀려버린 일봉상 중요 저항 구간 84K를 최종적으로 돌파해 주는지 그 흐름 잘 체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부근에서 저항받고 이전 저점 한 번 더 내리게 되면 현재 시간 기준에서 받아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지는 79170 3월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지지선이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빠질 수 있고 여기 아래까지 뺀다면 77K 중반대 최대 77.3K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구간을 확대해서 보면서 설명드렸는데 저는 지금부터 캔들이 바로 이렇게 치고 반등을 시작하든 그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9.2K 부근 혹은 이보다 더 아래로 빠지면서 77K 때 다시 한번 터치하러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하락을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반등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반등 흐름이 시작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근거는 좀 이따가 파동상 관점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어제와 그저께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는 왜 쭉 상승하지 못하고 아래로 빠지고 있느냐, 그에 대한 이유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된 물가 수치 결과를 보겠습니다. CPI나 PPI나 예측치보다 더 낮은 수치가 나왔고요. 전년도 상승치 대비해서는 훨씬 더 낮은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사실 이 0.3%라는 예측치도 예상 가능했던 수치보다 더 낮춰서 잡은 수치였는데 이보다 더 낮게 나와서 CPI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시장의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거의 오르지 않았다라는 결과치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가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텔레그램에 남겨드렸다시피 여전히 공격적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유럽을 향해서 주류 관세를 200% 부과하겠다라고 밝히고 나섰고, 유럽에서 보복 관세에 나서면 미국은 더 큰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본인이 이런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유연한 태도를 취하겠다, 협상의 여지는 열려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세계 시장은 4월 2일 상호 관세가 시작되는 날짜죠. 이 시간을 앞두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우려에 따라 물가 둔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하락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국내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으면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나갈 수가 없을 텐데 전체적으로 미국 내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고용 수치도 좋고요. 보셨다시피 물가 수준도 잘 잡혀가고 있죠. 트럼프가 대외적으로 세계 무역시장에서 목소리를 크게 높일 수 있을 만한 국내의 경제 여건이 잘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트럼프가 이 관세 갈등에서 먼저 굽히고 들어갈 스탠스를 낮출 이유가 현재로서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이고요. 어제와 그저께 발표된 최근 CPI와 PPI 수치도 보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는 한동안 이러한 강경 스탠스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물가지수와 관련해서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점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런 물가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금리 결정 때문이죠. 물가가 잘 잡혀간다라는 수치가 나와야 금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에서는 PPI, 생산자 물가지수보다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더 중요하게 보고, 이 CPI보다는 월 말에 발표되는 PCE,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 이걸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연준이 CPI보다 PCE를 더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PCE가 CPI보다 더 넓은 범위의 항목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료비와 같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소비지출 항목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 그저께 발표된 CPI에서 의료비 관련한 일부 항목이 상승한 것으로 나왔고요. 그럼 결국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PCE 같은 경우 CPI 세부 항목을 미뤄봤을 때 오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3월 28일에 발표될 PCE 해당 수치를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물가지수는 아직 관세 정책이 실행되기 전의 물가이기 때문에 낮게 나온 거다라는 시장의 의견이 투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발표되고 있는 물가지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집행되기 전의 물가지수니까 점진적으로 쭉 하락한 게 맞을지 몰라도 앞으로 나오는 물가지수는 높아진 관세를 포함한 물가지수가 나올 테니까 다음 달부터는 CPI든 PPI든 PCE든 다 좋지 않은 수치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잘 잡혀나가고 있는 물가, 이렇게 좋은 내수 경기를 등에 업고 자신만만하게 관세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 하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 관세 트러블은 결국 미국 내수 시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면서 물가를 결국 올릴 수밖에 없게 될 거고, 미국의 물가가 오르면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금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는 이 관세 정책을 그리 오래 들고 가진 못할 거다. 특히 다음 달에 물가지수가 좋지 않은 수치로 발표가 되면 트럼프는 현재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 스탠스를 전면적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비트가 곧 큰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분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로 비트와 큰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나스닥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봤는데 오늘은 나스닥 차트를 지표와 함께 보려고 해요. 먼저 나스닥은 2월 중순부터 이렇다 할 반등 없이 아래로 일직선으로 쭉 내리꽂고 있습니다. RSI 지표를 보시면 최근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한 과매도 상태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RSI 수치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떨어지면 코로나 때 당시 수치와 비슷해지게 되고, 코로나 당시에도 차트 보시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와중에 반등은 그리면서 내려와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다 할 반등도 없이 아래로 쭉 빠지고 있고, 벌써 코로나 때와 비슷한 RSI 수치상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점. 그리고 일전에도 RSI가 과매도 수치에 들어서면 크게 되돌리는 움직임이 나오곤 했다는 점. 여기서도 되돌렸고,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크게 되돌렸죠. 이런 때도 보시면 여기서 바닥 다진 다음에 이렇게 RSI 과매도 구간에서 상승해 준 걸 알 수가 있고, 여기도 RSI 과매도 구간 들어왔을 때 상승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반등. 그리고 이번에는 나스닥의 MACD 지표를 보려고 해요. 일봉으로 보시면 파란색 선, 이 선이 정말 과하게 내려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거의 일직선으로 내리꽂기 시작해서 수치상으로는 마이너스 550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차트를 앞쪽으로 쭉 당겨 보더라도 일봉상 MACD 지표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코로나 때예요. 이 코로나 때보다도 지금 MACD 선이 더 아래로 빠지면서 사상 최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도, EU 긴축 정책 시작할 때도 이렇게까지 MACD 선이 하락한 적은 없었고요. 그만큼 현재 시장의 매도세가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지표인데, 저는 이제 곧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외적 이유들을 봤으니 이번에는 비트 차트상으로 앞으로 반등이 나올 만한 근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봉상 RSI 지표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관찰되고 있어요. 캔들의 저점은 아래로 더 빠졌는데 RSI는 저점을 빼지 않고 위쪽에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캔들과 RSI 간의 저점 간 괴리, 상승 다이버전스죠. 더군다나 이 다이버전스가 일봉상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간은, 혹은 최소 1, 2주간은 상승하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비슷한 기간 괴리가 일어났던 이때를 보시면 캔들이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해 주나 했지만 고점을 높이지 못한 상태였죠. 그런데 당시 RSI 지표 보시면 이미 지표상의 고점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캔들과 RSI 간의 고점 간 괴리,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일봉상 이런 다이버전스가 관찰되고 나서 약 2주 가까이 하락을 지속했고 저점을 2번 낮췄습니다. 이렇게 캔들과 RSI 간의 괴리를 활용한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신데 자료는 텔레그램이 아니라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셔야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RSI 지표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까지 확인했으니 이번에는 파동 관점에서 반등의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기서 ABC 3개로 올라갔고 여기서 ABC 3개로 빠졌다. 그럼 결국 여기서 ABC 그리고 ABC 3개로 올랐고 3개로 빠졌고, 그럼 이제 5개로 오르면서 큰 조정 파동을 만들어갈 가능성을 보고 있다 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럼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캔들들은 조정 C파의 흐름 안에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조정 C파는 5개 파동으로 올라가게 될 거고, 저는 현재 최저점이 형성되어 있는 여기서부터 1파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2파가 나왔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오는 중이거나 그런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2파 조정이 마무리된 거라면 이제 3파 조정이 올라가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해서 85K를 넘어서 올라가게 될 거고요. 아직 2파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한 번 더 빠질 거다 라고 하면 오늘 아침에 텔레그램에 남겨드렸듯이 79170까지 빠지거나 더 빠진다면 77K 중반대 최대 77.3K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구간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파라고 봤을 때 0.618 구간과 0.886 라인이 제가 잡은 지지선과 겹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만큼 지지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정리하면 저는 일단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 파동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주된 시나리오로 볼 예정이고요. 이 시나리오가 틀렸을 때 다음 옵션도 생각을 해둬야겠죠. 여기서도 못 받고 여기서도 못 받고 만약에 이 저점을 한 번 더 내린다. 그럼 저는
여기가 3개로 올라갔고 여기는 3개로 빠졌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3파, 큰 3파, 그리고 3개로 4파가 올라갔고 5파가 엔딩으로 A, B, C, D, E. 그래서 75K에서 74K 부근에서 저점 형성하고 보통 엔딩 다이어고널 이후에는 빠르고 큰 상승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큰 반등 나와줄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딩을 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진다고 보는 걸 말씀드렸는데 엔딩 크게 봐서 여기서부터 빠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제가 가장 주요하게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한번 저점이 나왔고 하나, 둘, 셋, 넷, 5개로 올라간다는 거.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저점을 뺀다고 하더라도 크게 반등 올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로 엔딩을 그리면서 빠지는 걸 테니까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을 거라 예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바로 가나 한 번 더 빼고 가나 이 부근에서 반등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적어뒀다시피 79.2K 기준으로 해서 크게 74에서 75K 열어두라고 말씀드렸고 아래쪽에 지지가 많고 또 강한 지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괜찮은 반등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현재 시간 기준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흰색 네모박스를 반드시 돌파를 해줘야 합니다. 이번 주 안에 돌파해주면 좋겠고 빠진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9.2K 그리고 77.3K까지 1차, 2차 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테더 차트를 보려고 하는데요. 주봉상 저항 라인 여기죠. 이쪽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확대해서 보면 현재 상태는 음봉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고 주봉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떻게 마감되는지 어느 구간에서 마감하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테더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저항 구간은 5.91 라인입니다. 체크하시기 바라고 다음은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62%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항 맞고 약간 아래로 빠지고 있고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토탈 투 차트 보겠습니다. 많이 빠진 상태죠. 상승 추세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1.02 이 라인 뺀 뒤에 구간 3개 추가해서 잡아드렸는데 이 노란색 네모 구간 여기서 지지받고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993 이 라인이죠. 여기서 지지 리테스트하고 다시 1.02 여기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 나오고 있는데 토탈 투 차트는 1.02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 흰색 네모박스 구간 있죠. 여기 1.07 위로 올라가 줘야겠습니다. 만약에 빠진다면 895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여기도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 알트들 중에서 웬만한 알트들 지금 하방 마지노선까지 다 빼버린 상태인데 리플 같은 경우는 잡아드린 3150원 이 구간 잘 지키면서 아직 하방 많이 빼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횡보 구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힘이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고 만약에 비트가 지금부터 제대로 된 반등을 시작한다면 알트들도 꽤 좋은 반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 보면서 이제 알트들도 하나하나 아래쪽에 들어갈 만한 지지라인 잡아보도록 하겠고 잡을 만한 지지 있으면 텔레그램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무리하는 현재 비트는 81.9K 부근에 있습니다. 잡아둔 저항과 지지 구간 잘 체크하셔서 주말간 나오는 움직임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3월 14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